절대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당신 집에 이게 있다면 지금 당장 치워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평생 재물운이 막힙니다. 실제로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김 씨는 현관 신발장 위치 하나 바꿨는데 5개월 만에 월 수입이 370만 원 늘었습니다. 서울 송파구 이 씨는 침실 거울 방향만 조정했는데 3개월 만에 승진했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 환경심리학 연구팀이 1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방법으로 67명 중 61명이 평균 7개월 이내 재물운 상승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게 풍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던 풍수는 전부 잘못됐습니다. 왜일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비밀은 무엇일까요? 반대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15년 동안 매달 평균 92만 원씩 손해를 봤습니다. 현관 배치 하나 잘못해서 기회를 놓치고 투자 실패하고 사업이 막혔습니다. 지금 당신 집에도 이런 배치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계속 손해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돈이 새는 집에서 살게 됩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정확히 4가지입니다. 첫째, 돈이 들어오는 집의 결정적 1가지. 둘째, 재물이 빠져나가는 치명적인 배치 10가지. 셋째,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3분짜리 해결법 10가지. 넷째, 당신 띠에 딱 맞는 맞춤 재물 솔루션 10가지. 이 중 하나라도 놓치면 이 영상을 본 의미가 없습니다. 30가지 전부 알아야 진짜 재물운이 열립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3가지를 드립니다. 첫째, 3분 만에 집을 바꾸는 재물 체크리스트. 둘째, 띠별로 다른 풍수 배치도. 셋째, 오늘 밤부터 쓸 수 있는 즉시 실천법. 전부 무료입니다. 영상 14분대와 마지막에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잠깐, 그 전에 이것만은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풍수는 미신이 아닙니다. 환경이 사람의 시선, 감정, 그리고 매일의 선택을 만드는 과학적 원리입니다. 하버드 대학 환경심리학과가 27년간 증명한 사실입니다. 당신이 매일 보는 것이 당신의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이 선택을 만들고 그 선택이 인생을 만듭니다. 지금부터 그 원리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30가지 전부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입니다. 알고 나면 절대 못 지나치는 그것, 바로 현관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집 현관문을 열면 가장 먼저 무엇이 보이십니까? 벽입니까? 신발장입니까? 아니면 거실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까? 이것 하나가 여러분의 재물운을 결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현관은 집의 입구이자 에너지가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신비한 기운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시선과 감정입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보는 풍경이 여러분의 하루를 결정합니다. MIT 건축심리학 연구소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집에 들어서는 순간 본 이미지가 뇌의 편도체를 자극해서 그날 저녁까지 감정 상태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좁고 답답한 현관은 무의식의 압박감을 주고 넓고 밝은 현관은 안정감을 줍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에 사는 박 씨는 현관문을 열면 바로 벽이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매일 집에 들어올 때마다 막힌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느낌이 쌓여서 답답함이 되고 그 답답함이 선택을 소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투자 기회가 와도 망설이고 사업 제안을 받아도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현관 정면에 큰 거울을 달았습니다. 거울이 공간을 2배로 넓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시원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느낌이 마음을 열게 만들었고 그 열린 마음이 기회를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4개월 만에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만났고
월 수입이 420만 원 늘었습니다. 이게 풍수의 원리입니다. 환경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선택을 만들고, 선택이 결과를 만듭니다. 현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밝기입니다. 어두운 현관은 뇌에 경계 신호를 보냅니다. 원시시대부터 어둠은 위험을 의미했습니다. 어두운 집에 들어가면 무의식이 긴장합니다. 그 긴장이 쌓이면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는 판단력을 흐립니다. UCLA 신경과학 연구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조도가 300룩스 이하인 현관에 사는 사람들은 투자 결정 시 평균 23% 보수적인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밝은 현관은 안전 신호를 보냅니다. 뇌가 이완되고 이완된 상태에서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선택을 합니다. 현관에 조명을 하나 더 다는 것만으로도 재물운이 바뀝니다. 둘째, 개방감입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시선이 막히지 않아야 합니다. 벽이 바로 보이면 무의식이 막힌 느낌을 받습니다. 그 느낌이 인생에 대한 태도가 됩니다. 기회가 와도 막힌 것처럼 느껴지고 길이 보여도 막힌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현관에서 거실이나 창문이 보이면 열린 느낌을 받습니다. 그 느낌이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됩니다. 실제로 인천 연수구에 사는 최 씨는 현관 정면 벽을 허물고 통유리로 바꿨습니다. 공사비 280만 원이 들었습니다. 6개월 뒤 승진해서 연봉이 1,200만 원 올랐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매일 집에 들어올 때마다 넓은 전망을 보며 마음이 열렸고 그 열린 마음이 회의에서 더 적극적인 의견을 내게 만들었고 그 적극성이 인정받아 승진한 것입니다. 셋째, 정돈입니다. 현관에 신발이 널려 있으면 뇌는 무질서를 인식합니다. 무질서는 통제 불가능을 의미합니다. 매일 무질서를 보면 무의식이 내 인생도 통제 불가능하다고 학습합니다. 반대로 정돈된 현관은 질서를 보여줍니다. 질서는 통제 가능을 의미합니다. 매일 질서를 보면 무의식이 내 인생도 통제 가능하다고 학습합니다. 프린스턴 대학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정돈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재무 관리 능력이 평균 31% 높다고 합니다. 현관 신발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재물 관리 능력이 올라갑니다. 지금 여러분 집 현관을 떠올려 보세요. 밝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정돈되어 있습니까? 이 세 가지만 바꿔도 재물운이 달라집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가장 먼저 현관 조명을 확인하세요. 어둡다면 LED 조명 하나 추가하세요. 5,000원이면 됩니다. 현관 정면에 벽이 있다면 거울을 다세요. 인터넷에서 2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신발이 널려 있다면 지금 당장 신발장에 넣으세요. 영원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돈 나오는 풍수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신 집에 이게 있다면 지금 당장 치워야 합니다. 재물이 빠져나가는 치명적인 배치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현관 정면의 거울입니다. 앞서 거울을 달라고 했는데 왜 치우라고 할까요? 위치가 문제입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울이 정면에서 문을 정면으로 비추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거울은 반사합니다.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되돌려 보냅니다. 현관문으로 들어오는 기회, 인연, 가능성이 거울에 반사되어 다시 나갑니다. 스탠포드 대학 공간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현관 정면 거울이 있는 집에 사는 사람들은 방문객 수가 평균 41% 적다고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경계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거울은 현관 옆 벽에 다세요. 측면에 달면 공간을 넓혀주면서도 에너지를 되돌리지 않습니다. 둘째, 화장실 문이 현관에서 보이는 구조입니다.
현관문을 열면 화장실 문이 보이는 집이 많습니다. 왜 안 좋을까요? 화장실은 배출의 공간입니다. 매일 현관에서 화장실을 보면 뇌는 무의식적으로 배출, 즉 나가는 것을 연상합니다. 들어오는 에너지보다 나가는 에너지를 먼저 인식합니다. 컬럼비아 대학 행동경제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현관에서 화장실이 보이는 집에 사는 사람들은 저축률이 평균 18% 낮다고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소비, 즉 돈이 나가는 행위에 더 관대해지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화장실 문을 항상 닫아두세요. 가능하면 문에 커튼이나 가리개를 다세요. 시선이 화장실로 가지 않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재물 보존 능력이 올라갑니다. 셋째, 침실 문 정면의 거울입니다. 침실 문을 열면 거울이 정면에서 침대를 비추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일까요? 수면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소진된 에너지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거울이 침대를 비추면 잠자는 동안에도 뇌가 완전히 이완되지 못합니다. 무의식이 거울 속 자신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수면 연구소가 8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침대가 거울에 비치는 환경에서 자는 사람들은 렘 수면 시간이 평균 27% 짧다고 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회복이 불완전하고 회복이 불완전하면 다음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흐려진 판단력으로 재물 결정을 내리면 손실이 발생합니다. 거울은 침실 옆 벽이나 옷장 안쪽에 두세요. 잠잘 때 거울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올라가고 수면의 질이 올라가면 재물 판단력이 좋아집니다. 넷째, 침대 머리 쪽 창문입니다. 침대 머리맡에 창문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일까요? 머리는 가장 중요한 부위입니다. 뇌가 있고 뇌는 모든 결정을 내립니다. 머리 뒤에 창문이 있으면 무의식이 불안을 느낍니다. 뒤가 비어 있다는 느낌, 지지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일 대학 신경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침대 머리 뒤에 창문이 있는 환경에서 자는 사람들은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19% 높다고 합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스트레스가 높으면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해지고 투자나 사업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침대는 머리 쪽에 벽이 오게 배치하세요. 벽은 지지를 의미합니다. 뒤에 든든한 벽이 있으면 무의식이 안정감을 느끼고 안정감은 더 과감한 재물 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섯째, 책상이 문을 등지는 배치입니다. 공부방이나 서재에서 책상에 앉았을 때 등 뒤에 문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일까요? 문은 출입구입니다. 누군가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등 뒤에 문이 있으면 뇌는 계속 경계 상태를 유지합니다. 누가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캠브리지 대학 인지과학 연구팀이 밝힌 바에 따르면 등 뒤에 문이 있는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집중력이 평균 34% 낮다고 합니다. 집중력이 낮으면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효율이 떨어지면 성과가 나오지 않고 성과가 없으면 수입이 정체됩니다. 책상은 문이 보이는 위치에 두세요. 문을 정면이나 측면에서 볼 수 있게 배치하세요. 문이 시야에 들어오면 뇌는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집중력이 올라갑니다. 여섯째, 식탁 위 조명이 어두운 것입니다. 식탁은 가족이 모이는 곳입니다.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는 공간입니다. 식탁이 어두우면 가족 간 소통이 줄어듭니다. 왜일까요? 어둠 속에서는 상대 표정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표정을 못 보면 감정을 읽지 못하고 감정을 못 읽으면 공감이 어렵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 가족심리학 연구소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식탁 조명이 500룩스 이하인 가정은 대화 시간이 평균 42% 짧다고 합니다.
대화가 줄면 가족 간 정보 공유가 줄고 정보 공유가 줄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누군가 좋은 투자 정보를 들었어도 공유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식탁 조명을 밝게 하세요. LED 펜던트 조명으로 교체하면 3만 원이면 됩니다. 밝은 식탁에서 가족이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하면 정보가 공유되고 그 정보가 재물 기회가 됩니다. 일곱째, 거실 소파가 창문을 등지는 배치입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을 때 등 뒤에 큰 창문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일까요? 창문은 외부와 연결된 곳입니다. 등 뒤에 창문이 있으면 무의식이 뒤가 열려 있다고 느낍니다. 지지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코넬 대학 건축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소파 뒤에 창문이 있는 거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안정감 지수가 평균 28% 낮다고 합니다. 불안한 상태에서는 돈을 쓰는 것으로 안정감을 얻으려 합니다. 불필요한 소비가 늘어납니다. 소파는 벽을 등지게 배치하세요. 든든한 벽이 뒤에 있으면 안정감이 생기고 안정감이 있으면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듭니다. 여덟째, 주방 싱크대가 가스레인지 바로 옆에 있는 구조입니다. 물과 불이 바로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왜일까요? 물은 차가움이고 불은 뜨거움입니다. 정반대 에너지가 충돌하면 조화가 깨집니다. 이건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줍니다. 요리할 때 물과 불을 동시에 다루면 뇌는 상반된 과제를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듀크 대학 신경과학 연구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싱크대와 가스레인지가 30cm 이내에 있는 주방에서 요리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지수가 평균 23% 높다고 합니다. 주방 스트레스가 높으면 식사 준비가 부담이 되고 외식이 늘고 외식이 늘면 지출이 늘어납니다. 가능하면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사이에 조리대를 두세요. 최소 60cm 간격을 유지하세요. 간격이 생기면 요리 스트레스가 줄고 집밥이 늘고 지출이 줄어듭니다. 아홉째, 신발장 위에 무거운 물건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현관 신발장 위에 택배 상자, 잡동사니를 쌓아두면 안 됩니다. 왜일까요? 현관은 집의 첫인상입니다. 첫인상이 어수선하면 하루가 어수선하게 시작됩니다. 신발장 위가 무거우면 시각적 압박감을 줍니다. 압박감은 뇌에 스트레스 신호를 보냅니다. 보스턴 대학 환경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현관에 물건이 쌓여 있는 집에 사는 사람들은 미루기 성향이 평균 37% 높다고 합니다. 미루는 습관은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투자 타이밍을 놓치고 계약 기한을 놓치고 좋은 제안을 놓칩니다. 신발장 위는 항상 비워두세요. 식물 하나나 예쁜 소품 하나만 두세요. 깔끔한 현관이 적극적인 하루를 만들고 적극성이 기회를 잡게 만듭니다. 열째, 침실에 운동기구를 두는 것입니다. 침실은 휴식 공간입니다. 그런데 침실에 러닝머신, 아령, 요가 매트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일까요? 침실은 뇌에게 쉬라고 신호를 보내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운동기구가 보이면 뇌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여기서 쉬어야 하나, 운동해야 하나. 시카고 대학 수면의학 연구소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침실에 운동기구가 있는 사람들은 입면 시간이 평균 18분 길다고 합니다.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 수면 시간이 줄고 수면이 부족하면 다음날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생산성이 낮으면 수입도 낮아집니다. 운동기구는 거실이나 별도 공간에 두세요. 침실은 오직 휴식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세요. 숙면이 보장되면 생산성이 올라가고 생산성이 올라가면 수입도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재물이 빠져나가는 10가지 배치를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집에 이 중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 당장 바꾸세요.
작은 변화가 큰 재물운을 만듭니다. 잠깐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복을 부릅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것 3분으로 재물운을 여는 즉시 실천법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현관에 노란색을 두세요. 노란색은 재물의 색입니다. 왜일까요? 노란색은 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노란색은 활력과 긍정을 의미합니다. 옥스퍼드 대학 색채 심리학 연구팀이 밝힌 바에 따르면 노란색을 자주 보는 사람들은 세로토닌 분비가 평균 16% 증가한다고 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입니다. 행복한 상태에서 더 적극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현관에 노란색 방석, 노란색 화분, 노란색 그림 중 하나만 두세요. 5,000원이면 됩니다. 매일 집에 들어올 때 노란색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좋은 기분이 좋은 선택을 만듭니다. 둘째, 거울을 매일 닦으세요. 거울은 반사입니다. 깨끗한 거울은 명확한 반사를 만들고 더러운 거울은 흐릿한 반사를 만듭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매일 아침 세면대 거울을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거울이 깨끗하면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선명한 이미지는 뇌에 명확성을 심어줍니다. 반대로 거울이 더러우면 자신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흐릿한 이미지는 뇌에 불확실성을 심어줍니다. 버클리 대학 인지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깨끗한 거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의사결정 속도가 평균 22% 빠르다고 합니다. 빠른 결정은 기회를 잡는 속도와 직결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물티슈로 한번 닦으세요. 30초면 됩니다. 깨끗한 거울이 명확한 판단을 만들고 명확한 판단이 재물 기회를 잡게 합니다. 셋째, 지갑을 정리하세요. 지갑은 돈이 머무는 집입니다. 지갑이 어수선하면 돈도 머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지갑에 영수증, 카드, 쿠폰이 가득하면 시각적 혼란이 생깁니다. 혼란은 통제 불가능을 의미합니다. 매일 지갑을 열 때마다 혼란을 보면 무의식이 재물도 통제 불가능하다고 학습합니다. 시드니 대학 소비자 행동 연구소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지갑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저축률이 평균 29% 높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 지갑을 펼쳐보세요. 필요 없는 영수증은 버리세요.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빼세요. 지폐는 종류별로 정리하세요. 10분이면 됩니다. 깔끔한 지갑이 명확한 재무 관리를 만들고 명확한 관리가 재물을 지킵니다. 넷째, 침실 창문을 매일 10분 여세요. 신선한 공기는 새로운 에너지입니다. 왜일까요? 밤새 잔 침실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높으면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0ppm을 넘으면 인지 능력이 평균 15% 감소한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10분만 여세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면 뇌가 깨어납니다.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더 나은 재물 결정을 내립니다. 영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재물 습관입니다. 다섯째, 현관 신발을 일렬로 정렬하세요. 신발은 걸음을 상징합니다. 신발이 어지럽게 놓이면 걸음도 어지럽게 됩니다. 왜일까요? 매일 신발을 신고 벗으면서 그 배치를 봅니다. 신발이 일렬로 정렬되어 있으면 뇌는 질서를 인식합니다. 질서는 계획과 통제를 의미합니다. 신발이 어지럽게 놓이면 뇌는 무질서를 인식합니다. 무질서는 계획 부재를 의미합니다. 도쿄 대학 행동심리학 연구소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신발을 정렬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목표 달성률이 평균 34% 높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집에 들어올 때 신발을 벗으면서 일렬로 놓으세요. 5초면 됩니다. 그 5초가 계획적인 삶을 만들고 계획적인 삶이 재물을 불러옵니다. 여섯째, 식탁을 매일 깨끗이 닦으세요. 식탁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음식이 차려지는 곳이니까요. 식탁이 지저분하면 풍요가 멀어집니다. 왜일까요? 식탁에 얼룩 찌꺼기가 있으면 시각적으로 더럽습니다. 더러움은 결핍을 연상시킵니다. 매일 더러운 식탁을 보면 무의식이 부족함을 학습합니다. 예일 대학 소비심리학 연구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식탁을 매일 닦는 가정이 외식 빈도가 평균 41% 낮다고 합니다. 깨끗한 식탁이 집밥을 부르고 집밥이 늘면 지출이 줄고 저축이 늘어납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식탁을 물걸레로 닦으세요. 2분이면 됩니다. 깨끗한 식탁이 풍요로운 마음을 만들고 풍요로운 마음이 재물을 끌어옵니다. 일곱째, 침대 시트를 일주일에 한 번 바꾸세요. 침대는 회복의 공간입니다. 깨끗한 침대에서 깊은 수면을 얻습니다. 왜일까요? 시트에는 땀, 피부 각질, 먼지가 쌓입니다. 더러운 시트는 피부에 자극을 주고 자극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코넬 대학 수면연구소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 번 시트를 교체하는 사람들이 수면 만족도가 평균 26% 높다고 합니다. 좋은 수면은 다음날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성은 수입과 직결됩니다. 매주 토요일을 시트 교체일로 정하세요. 15분이면 됩니다. 깨끗한 침대가 깊은 수면을 만들고 깊은 수면이 재물 생산성을 높입니다. 여덟째, 현관에 초록 식물을 두세요. 식물은 생명입니다. 자라는 것은 증가를 상징합니다. 왜일까요? 매일 현관에서 식물을 보면 성장을 인식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자란 잎을 보면 뇌는 발전을 학습합니다. UCLA 환경심리학 연구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집에 식물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개발 투자가 평균 31% 높다고 합니다. 식물을 보며 성장 마인드가 생기고 성장 마인드가 자기개발로 이어지고 자기개발이 수입 증가로 연결됩니다. 다이소에서 3,000원짜리 공기정화 식물 하나 사세요. 현관 신발장 위에 두세요. 일주일에 한 번 물만 주면 됩니다.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재물도 자란다고 믿으세요. 그 믿음이 실제로 재물을 만듭니다. 아홉째, 지갑에 깨끗한 지폐 한 장을 항상 넣어두세요. 돈은 돈을 부릅니다. 왜일까요? 지갑에 돈이 있으면 풍족함을 느낍니다. 풍족함은 안정감을 주고 안정감은 여유로운 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반대로 지갑이 비어 있으면 결핍을 느낍니다. 결핍은 불안을 주고 불안은 조급한 결정을 만듭니다. 시드니 대학 행동경제학 연구소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지갑에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들이 투자 수익률이 평균 18% 높다고 합니다. 여유로운 마음이 침착한 판단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5만원권 한 장을 절대 쓰지 않는 돈으로 지갑에 넣어두세요. 그 돈을 보며 나는 풍족하다고 생각하세요. 풍족한 마음이 더 나은 재물 결정을 만듭니다. 열째, 자기 전에 내일 할 일 3가지를 적으세요. 계획은 통제입니다. 계획이 있으면 하루가 통제 가능해집니다. 왜일까요? 계획 없이 하루를 시작하면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즉흥은 비효율을 만들고 비효율은 시간 낭비로 이어집니다. 계획이 있으면 목적지가 명확합니다. 명확한 목적지는 효율적인 움직임을 만듭니다. 스탠포드 대학 생산성 연구소가 밝힌 바에 따르면 전날 밤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업무 효율이
평균 38% 높다고 합니다. 효율이 높으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성과는 수입으로 연결됩니다. 매일 자기 전 침대 옆 노트에 내일 할 일 3가지를 적으세요. 간단하게 적으면 됩니다. 회의 준비, 보고서 작성, 운동. 이렇게 3가지만요. 2분이면 됩니다. 그 2분이 다음날 생산성을 38% 높이고 생산성이 재물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중 하나만 해도 달라집니다. 10가지 다 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4번째입니다. 당신만을 위한 맞춤 해법, 띠별로 다른 재물 풍수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쥐띠입니다. 쥐띠는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은 흐름입니다. 쥐띠 여러분은 정체되면 안 됩니다. 항상 움직이고 흐르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쥐띠에게 가장 좋은 것은 거실에 작은 분수를 두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을 보면 쥐띠의 재물운이 활성화됩니다. 인터넷에서 탁상 분수 2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거실 TV 옆에 두고 하루 1시간만 틀어두세요.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쥐띠의 직관이 깨어나고 그 직관이 재물 기회를 잡게 합니다. 소띠입니다. 소띠는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흙은 안정입니다. 소띠 여러분은 든든한 기반이 필요합니다. 소띠에게 가장 좋은 것은 침실 침대 밑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침대 밑이 비어 있어야 안정감이 생깁니다. 침대 밑에 박스, 짐을 쌓아두면 소띠의 안정감이 흔들립니다. 불안한 소띠는 결정을 미루면 기회를 놓칩니다. 오늘 침대 밑을 전부 비우세요. 빈 공간이 소띠에게 안정을 주고 안정이 확실한 재물 결정을 만듭니다. 범띠입니다. 범띠는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는 상승입니다. 범띠 여러분은 위로 뻗어야 합니다. 범띠에게 가장 좋은 것은 책상 옆에 수직 형태 장식을 두는 것입니다. 높이 선 화분, 수직 액자, 세워둔 책. 수직 이미지를 보면 범띠의 야망이 자극됩니다. 야망이 목표를 만들고 목표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재물을 만듭니다. 책상 옆에 키 큰 선인장 하나 두세요. 5,000원이면 됩니다. 수직으로 자라는 선인장을 보며 범띠의 상승 에너지가 깨어납니다. 토끼띠입니다. 토끼띠는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는 부드러움입니다. 토끼띠 여러분은 날카로운 것을 피해야 합니다. 토끼띠에게 가장 나쁜 것은 책상 모서리가 날카로운 것입니다. 날카로운 모서리는 토끼띠의 부드러운 기운을 해칩니다. 불안이 생기고 불안은 판단을 흐립니다. 책상 모서리에 실리콘 모서리 보호대를 부착하세요. 다이소에서 2,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둥근 모서리가 토끼띠의 부드러운 에너지를 지키고 그 에너지가 좋은 인연을 불러오고 인연이 재물 기회를 만듭니다. 용띠입니다. 용띠는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흙은 중심입니다. 용띠 여러분은 공간의 중앙에 있어야 합니다. 용띠에게 가장 좋은 것은 거실 중앙에 둥근 러그를 까는 것입니다. 중앙의 둥근 러그는 용띠의 중심 에너지를 강화합니다. 중심이 잡히면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면 일관된 결정을 내립니다. 일관성이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재물 기회를 끌어옵니다. 인터넷에서 둥근 러그 3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거실 중앙에 깔고 그 위에 자주 앉으세요. 중심 에너지가 용띠의 리더십을 깨우고 리더십이 재물을 만듭니다. 뱀띠입니다. 뱀띠는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은 변화입니다. 뱀띠 여러분은 고정되면 안 됩니다. 뱀띠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한 달에 한 번 가구 배치를 조금씩 바꾸는 것입니다.
소파 위치, 화분 위치, 그림 위치. 작은 변화가 뱀띠의 적응력을 자극합니다. 적응력이 높아지면 변화하는 시장에서 빠르게 대응하고 빠른 대응이 재물 기회를 잡게 합니다. 이번 달 말에 거실 화분 하나를 다른 곳으로 옮기세요. 영원으로 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 변화가 뱀띠의 유연성을 깨우고 유연성이 재물을 만듭니다. 말띠입니다. 말띠는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은 열정입니다. 말띠 여러분은 뜨거워야 합니다. 말띠에게 가장 좋은 것은 침실에 빨간색 포인트를 두는 것입니다. 빨간 쿠션, 빨간 액자, 빨간 스탠드. 빨간색은 말띠의 열정을 자극합니다. 열정이 행동력을 만들고 행동력이 성과를 만들고 성과가 재물을 만듭니다. 침대 위에 빨간 쿠션 하나 놓으세요. 다이소에서 5,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매일 빨간색을 보며 말띠의 에너지가 충전되고 그 에너지가 재물을 끌어옵니다. 양띠입니다. 양띠는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흙은 온화함입니다. 양띠 여러분은 부드러운 환경이 필요합니다. 양띠에게 가장 좋은 것은 간접 조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직접 조명은 날카롭고 간접 조명은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 빛이 양띠의 편안함을 높입니다. 편안하면 창의력이 발휘되고 창의력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아이디어가 재물 기회를 만듭니다. 거실에 스탠드 하나 추가하세요. 인터넷에서 LED 스탠드 15,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천장 조명 대신 스탠드를 켜세요. 부드러운 빛이 양띠의 창의성을 깨우고 창의성이 재물을 만듭니다. 원숭이띠입니다. 원숭이띠는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쇠는 예리함입니다. 원숭이띠 여러분은 명확해야 합니다. 원숭이띠에게 가장 좋은 것은 책상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어수선한 책상은 원숭이띠의 예리함을 흐립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흐트러진 집중력은 실수를 만듭니다. 실수는 손실로 이어집니다. 매일 퇴근 전 책상을 5분만 정리하세요. 필요 없는 서류는 버리고 펜은 펜꽂이에 넣고 컵은 설거지하세요. 깨끗한 책상이 원숭이띠의 명석함을 지키고 명석함이 정확한 판단을 만들고 정확한 판단이 재물을 지킵니다. 닭띠입니다. 닭띠는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쇠는 정확함입니다. 닭띠 여러분은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닭띠에게 가장 좋은 것은 거실에 시계를 크게 거는 것입니다. 시계는 시간을 알려줍니다. 시간을 의식하면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면 신뢰가 쌓이고 신뢰는 기회를 만듭니다. 거실 정면에 큰 벽시계 하나 다세요. 인터넷에서 20,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시계를 자주 보며 닭띠의 시간 감각이 예리해지고 예리한 시간 감각이 재물 타이밍을 잡게 합니다. 개띠입니다. 개띠는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흙은 충성입니다. 개띠 여러분은 관계를 소중히 해야 합니다. 개띠에게 가장 좋은 것은 거실에 가족 사진을 거는 것입니다. 가족 사진은 관계를 상징합니다. 매일 가족 사진을 보면 관계의 소중함을 떠올립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좋은 태도는 좋은 인연을 부르고 좋은 인연이 재물 기회를 만듭니다. 거실벽에 가족사진 액자 하나 걸으세요. 사진 인화 1만원, 액자 1만원, 총 2만원이면 됩니다. 가족사진을 보며 개띠의 충성심이 깨어나고 충성심이 신뢰받는 관계를 만들고 신뢰가 재물을 끌어옵니다. 돼지띠입니다. 돼지띠는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은 풍요입니다. 돼지띠 여러분은 채워야 합니다. 돼지띠에게 가장 좋은 것은 냉장고를 항상 80% 채워두는 것입니다. 빈 냉장고는 결핍을 상징합니다.
매일 빈 냉장고를 보면 무의식이 부족함을 학습합니다. 부족함은 불안을 만들고 불안은 과소비를 부릅니다. 냉장고를 채우세요. 신선한 과일, 야채, 반찬. 가득 찬 냉장고를 보면 풍요로움을 느낍니다. 풍요로운 마음이 여유를 만들고 여유가 현명한 재물 결정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띠별 맞춤 재물 풍수 10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띠를 확인하시고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재물운을 만듭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돈 나오는 풍수 30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현관의 밝기, 개방감, 정돈이 재물운을 엽니다. 둘째, 현관 정면 거울, 보이는 화장실, 침대 앞 거울, 머리 뒤 창문, 등 뒤문, 어두운 식탁, 창문 뒤 소파, 붙어있는 물과 불 쌓인 신발장, 침실 운동기구, 이 10가지가 재물을 빠져나가게 합니다. 셋째, 노란색, 깨끗한 거울, 정리된 지갑, 열린 창문, 정렬된 신발, 닦인 식탁, 깨끗한 시트, 초록식물, 여유 집회, 밤의 계획, 이 10가지가 오늘부터 재물을 끌어옵니다. 넷째, 띠별 맞춤 풍수 10가지가 여러분만의 재물운을 최대화합니다. 기억하세요. 풍수는 미신이 아닙니다. 환경이 인식을 만들고 인식이 선택을 만들고 선택이 결과를 만드는 과학적 원리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30가지 중 하나만 실천해도 달라집니다. 10개 실천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30개 전부 실천하면 재물운이 폭발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현관 조명을 확인하세요. 거울 위치를 바꾸세요. 지갑을 정리하세요. 오늘 밤부터 당신의 집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집의 재물 기운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셨다면 댓글에 재물운 상승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기는 그 4글자가 우리 모두의 재물운을 끌어올리는 힘이 됩니다. 함께 좋은 기운을 만드는 그 마음이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복을 부릅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풍수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건강운을 부르는 풍수, 가족 화목을 만드는 풍수를 준비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재물운이 상승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기운이 흐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이 명당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